그래요? 자, 계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우리 세포 구조 하다 말았고요. 자, 세포의 구조 한번 좀 보자. 왜 이래? 자, 세포의 구조 저번에 그린 거 있을 거야. 저번에 리보솜까지 했어요. 저번에 뭐 했었지? 핵 했었고. 세포막 했니? 주원, 세포막 했니? 핵인 것 같아요. 세포막 했고, 리보솜 했고, 미토콘드리아 했니? 안 한 것 같아요. 핵을 한 것 같아요. 핵? DNA RNA. 아니요, 그래, 세포 소기관. 했어, 안 했어? 리보솜. 했죠? 미토콘드리아. 자, 보자. 자, 세포의 구조 한번 보자. 자, 일반적으로 세포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포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세포막이고, 여기가 외부가 되는 거, 세포질이 되는 거고, 요 세포질에는 핵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요 핵이라는 부위가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있고요. 안에 DNA가 요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구조가 있어요. 요런 구조가 또 있고요. 여기다 하나 더 그립시다. 자, 이런 구조가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글동글 알갱이가 있죠. 여기 동글동글 알갱이가 요렇게 세포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요 구조물에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구조물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구조도 있어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납작한 주머니 형태로 이렇게 층층이 쌓여있는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요. 일단 그림을 그려서 하겠습니다. 글씨 맞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핫도그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서, 예, 케찹 발라놓은 것처럼 이런 모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구조물도 있고요. 이런 구조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주머니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커다란 주머니 어디다 그릴까? 자, 커다란 주머니가 이렇게 존재하고, 자, 대강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렸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왁구 그려야지. 왁구를 이렇게 딱 그리고. 프레임을 하나 그리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대강 그렸어요. 그러면 요걸 갖고 여러분이 이제 명칭 좀 익힐 필요가 있단 말이야, 명칭. 요게 세포벽이에요. 요게 세포벽이고요. 요게 세포막. 이거 이름 다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요게 핵입니다. 요게 핵이고요. 핵 안에 DNA가 들어있고요. DNA 들어있고, 요거 동글동글 알갱이 저번에 배웠어요. 이거 리보솜이야. 리보솜이라고 하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소포체야. 요거 소포체인데, 소포체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요것도 소포체야. 요것도 소포체인데, 요 소포체의 이름을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리소좀이고요. 요거 골지체, 요거 액포, 요거 중심리, 요거 엽록체, 요거 미토콘드리아 또는 미토콘드리아. 자, 이렇게 명칭 다 정리했습니다. 명칭 정리했고, 요거 되든지 할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뭐 했냐면, 핵 했었고, DNA 했었고, 그 다음에 리보솜까지 정리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세포막부터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될 것 같은데, 자, 네 번째. 자,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 보자. 세포막. 자,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와 외부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세포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안쪽은 세포질이 되는 거고, 바깥쪽은 외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세포와 그 다음에 외부의 경계를 구성하는데, 그럼 얘가 단지 세포와 외부의 경계를 구성하는 그게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선 필요한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떤 물질을 만들게 되면 밖으로 내보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포막이 하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물질 출입을 조절해요. 얘가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포막 그럼 물질 출입인데, 이 물질 출입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고급지게 좀 표현한다면, 얘는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 반투과성 막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반투과성 막이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요 두 개의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투과성 갖는 반투과성 막이다라고 하는 단어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막은 흑자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느낌상. 예. 왠지 느낌이 그래. 낯설지가 않아. 자, 그 다음에 요 세포막은 구성이 인지질하고요. 인지질이 몇 층? 이중층. 그쵸. 두 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층으로 돼 있고요. 이중층으로 돼 있고, 거기에 뭔가가 둥둥둥 떠 있어. 뭐야? 그죠. 단백질이 떠 있어. 근데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인지질이 이렇게 있고 단백질이 쿡쿡쿡 박혀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마치 모자이크 모양처럼 보여.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얘를 유동 모자이크 막이라 불러요. 유동 모자이크 막이라 부르고 이 유동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추렁추렁 거리는 거야. 얘가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세포막이 추렁추렁 거려요. 물론 손가락 누를 수 없지만 얘를 손가락 누르면 쑥 들어갔다가 다시 튕겨져 나와요. 그리고 요 그림이 인지질이 있고요. 여기도 인지질이고 여기에 단백질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인지질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 인지질은 저번에 우리가 배웠는데 이 안쪽 꼬리 부분 있죠. 이 꼬리 부분은 물을 되게 싫어하는 소성 부위로 돼 있어요. 반면에 양쪽 바깥을 향하고 있는 이 머리 부분은 물을 되게 좋아하는 친수성 부위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친수성 부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인지질 그러면 바로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물을 되게 좋아하는 친수성하고 물을 되게 싫어하는 소성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유동성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딱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출렁출렁 거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손가락 누르게 되면 출렁출렁 거리고요. 그리고 얘가 움직여요. 그래서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요 부분이 바로 단백질이에요. 요 부분이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쑥쑥쑥 박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바라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여기 인지질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인지질들이 쭉 있고 여기에 단백질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유동 모자이크 막이야. 요 단백질이 세포막 사이에 박혀 있는데 이러한 단백질을 뭐라 부르냐면 막단백질이라 불러요. 세포막에 존재한다 그래서 막단백질인데 이 막단백질이 하는 기능은 한 7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알 필요 없고 한 2-3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 막단백질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야? 물질 출입이야. 물질 출입. 물질이 출입한다. 그러니까 물질이 들락날락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한 물질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 물질 출입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막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효소의 기능도 갖고 있어요. 근데 별로 중요한 기능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얘가 물질 출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시험 문제에 막단백질 하는 기능 여러 가지 있어요라고 한다면 첫 번째 물질 출입에 관여하는 거고요. 두 번째 효소의 기능.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용체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3가지 정도만 기억하게 되면 우리 수준에서는 뭐 이상 더 알 필요 없습니다. 요까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막 다 정리했고 다시 말해서 세포막 그러면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 반투과성 막으로서 세포 내에서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층이 단백질이 포함된 유동 모자이크 막이다라고 한다면 세포막 끝이야. 이상 없어. 근데 이 세포막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면 뒤에 가서 물질 취급을 할 때 대단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아예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걸 완벽하게 만들도록 합시다. 우리 리보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소포체 한번 봅시다. 소포체. 자, 소포체인데 이 소포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소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소포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얘기 뭐야? 물질을 포장해서 뭔가 옮겨가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소포체 그러면 얘는 물질 운반에 관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물질 운반에 관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자, 제가 여기다 잠깐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번 전에 배웠듯이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 합성이에요. 그럼 얘가 효소일 수도 있고 호르몬일 수도 있는데 그 물질이 여기에 담겨요. 여기에 이렇게 좀 여기에 호르몬, 효소가 담긴단 말이야. 담게 되면 요쪽에 어떤 물질이 만들어졌고 그 물질이 작은 주머니 형태로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세포막과 합쳐져서 밖으로 분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포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운반에 관여하는데 그 순서를 보게 되면 여기에 소포체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소포체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치자. 그럼 여기에 이 표면에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고 리보솜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고 여기는 리보솜에서 뭔가 단백질을 만들었어. 그것이 효소일 수도 있고 호르몬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담겨 있는 요 주머니 있죠? 요 주머니가 딱 떨어져요. 이렇게 작은 주머니가 떨어지고요. 그럼 여기 어떤 물질이 담겨 있어. 이게 효소일 수도 있고 호르몬일 수도 있는데 요 작은 주머니를 소낭이라 불러요. 소낭, 작은 주머니. 소낭이라 부르고 요 소낭을 운반소낭이라 불러요. 운반소낭이라 부르고요. 요 운반소낭이 어디 가서 달라붙냐면 여기 봐봐요. 골지체 있지? 골체는 납작한 주머니 형태, 그러니까 막으로 쌓여있는 얄팍한 주머니인데 이 주머니가 차곡차곡 쌓여있는 구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이불을 잘 개서 쌓아놓은 것처럼 쭉 쌓아놓은 구조가 바로 이 골지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골지체가 있으면 여기 와서 철저히 달라붙는 거야. 그럼 이 골지체에는 미리 와서 달라붙었던 여러 가지 단백질, 효소나 호르몬들이 미리 저장돼 있겠지. 요게 바로 골지체야. 골지체고요. 또 골지체 임시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이 골지체 일부가 작은 주머니가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어떤 물질이 담겨 있겠지. 우리는 이 작은 주머니를 뭐라 부르냐면 분비소낭이라 불러요. 분비소낭. 이 분비소낭이 세포막과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겠지. 이렇게 밖으로 내보낸단 말이야. 그렇죠? 요 순서 기억하셔야 돼. 먼저 소포체, 운반소낭, 골지체, 분비소낭, 그다음에 밖으로 분비하는 거야. 얘는 물질 운반에 관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표면에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어. 그래서 저번 시간에 리보솜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리보솜에 대해서 깨끗하게 잊어버렸다면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자, 우리가 소포체라고 조금 전에 배웠는데 이 소포체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소포체를 그릴 때도 이렇게 표면에 리보솜이 부착된 소포체와 표면에 리보솜이 부착되지 않은 소포체 두 개 그렸어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친면 소포체라 불러요. 거친면 소포체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매끈면 소포체라고 있어요. 매끈면 소포체, 거친면 소포체, 매끈면 소포체. 이름 기억해야 돼. 거친면, 매끈면. 자, 그럼 왜 거친면이냐면 이쪽 봐봐. 소포체가 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면에 오돌토돌한 돌기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만진다면 어떻게 될까? 까끌까끌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아니요, 만질 수는 없어요. 거친면이야. 거친면이야. 그 다음에 매끈면은 뭘까? 여기 만지면 어떨까? 매끄러워. 내 얼굴 피부처럼 매끄러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가 바로 매끈면 소포체야.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거친면 소포체는 표면에 무엇이 부착되어 있다. 표면에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다. 반면에 매끈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부착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했던 소포체 물질 운반에 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야? 거친면 소포체야. 이 거친면 소포체가 우리 몸에서 물질 운반에 관여하는 소포체가 바로 거친면 소포체야. 선생님 그러면 매끈면 소포체는 뭐예요? 자, 매끈면 소포체는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요. 스테로이드를 합성해요. 스테로이드를 합성하는 장소가 바로 매끈면 소포체야. 그러면 연결시켜보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거랑 연결시켜보면 이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주로 뭘로 쓰이지? 스테로이드가 우리 몸에서 뭘로 쓰여? 스테로이드가 우리 몸에서 뭘로 쓰이지? 아무도 답 안 해? 씹는 거야? 진짜 이거 호르몬의 성분이잖아, 그렇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 몸에서 스테로이드가 호르몬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지?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니? 성 호르몬하고 그 다음에 부신 거칠 호르몬이 바로 성 호르몬인데
성호르몬과 부신 거칠 호르몬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 이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매끈면 소포체에서 생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연결시킬 수 있냐면 그러면 성호르몬을 만드는 생식기관과 그다음에 부신 거칠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신 거칠에는 매끈면 소포체가 대단히 발달되어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 거친면 소포체라고 하는 것은 운반에 관여해요. 운반에 관여한다는 얘기는 뭔가 분비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기관 중에서 뭔가 분비 작용을 대단히 많이 하는 이자라든가 그다음에 호르몬 분비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거친면 소포체가 대단히 발달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봅시다. 6번째. 미토콘드리아. 여러분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진도 나가는 건 끝입니다. 이제 실전 문제로 가요. 이제 문제 풀이할 건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헛도는 거죠. 예, 쫓아갈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자,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얘는 세포 호흡의 장소입니다. 세포 호흡의 장소고 이 세포 호흡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결과적으로 ATP를 생성하는 장소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야. 그럼 이 미토콘드리아는 동물 세포 있을까? 식물 세포 있을까? 그렇죠. 얘는 모든 동물, 식물 세포에 모두 존재해요. 세포 호흡은 동심을 다 아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얘는 세포 호흡의 장소고 ATP를 합성하는 장소다. 얘는 구조적 특징을 보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으면 미토콘드리아가 마치 핫도그에다가 케첩을 발라놓은 것 같은 이런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요 선 하나 있죠? 요 선 하나가 세포막과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 막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바깥에 있는 막 있죠? 요거를 외막이라 불러. 외막이라 부르고 안쪽에 있는 막 있지? 요걸 내막이라 불러. 내막이라 부르는데 이 내막을 다른 말로 크리스타라고도 불러요. 크리스타. 그다음 요 안쪽을 기질이라 불러요. 기질이라 부르는데 요거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크리스타라고 한다라고 하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크리스타는요. 여기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단백질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쫙 단백질들이 쭉 있는데 이 단백질들이 전부 다 효소야.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호흡, 물질 대사가 진행되는 장소인데 그 물질 대사의 거의 대부분은 여기 크리스타, 내막 쪽에서 거의 대부분의 물질 대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효소가 어마무시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물질 대사가 에너지를 만드는 물질 대사가 어디서 일어난다? 내막에서 일어난다고 뒤에 가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내막에서 작용하고 내막에 효소가 많고 내막이 어마무시하게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미리 힌트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내막, 크리스탈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세포에 이렇게 세포 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막 효소가 여기 덕지덕지 달라붙고 이런 케이스 없어요. 그런데 이 세포막 쪽에 효소가 덕지덕지 달라붙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세균과 같은 원핵세포, 그러니까 세포 속이 안에 없고 그냥 DNA만 가지고 있는 원핵세포 같은 경우는 이 세포막에 각종 효소와 단백질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핵세포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서 물질 대사가 진행되지만 원핵세포는 세포막에서 거의 대부분의 물질 대사가 진행돼요. 그래서 이 세포막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어. 원핵세포는.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은 특이하게 원핵세포의 세포막과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뒤에 가서 다시 연결시킵니다. 요거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미토콘드리아의 특징 한번 보자. 자, 특징. 자, 첫 번째. 자,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중막 구조. 자, 이중막 구조가 뭐냐면 세포막과 같은 이런 막이 하나,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이중막 구조로 돼 있어요. 이중막 구조로. 선생님, 이거 이중충 구조라 그랬잖아요. 아니요, 이중충하고 이중막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층으로 따지면 모두 몇 층이야? 4중층이 되는 거야. 그렇죠? 4중층. 이게 이중충, 이중충이야. 그래서 이중막이 되는 거야. 이중막 구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다른 특징은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 DNA가 함유되어 있어요. DNA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미토콘드리아 속에 뭐가 함유되어 있다? DNA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근데 아직 놀라긴 일러. 이 DNA가 들어있는데 이 DNA는 핵 속에 있는 DNA하고는 별개야. 전혀 관련이 없어요. 미토콘드리아 속에도 자신만의 DNA가 들어있어요. 서프라이즈 하지 않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DNA가 들어와 있는데 요 놀랍게도 이 DNA는 뭔가 비밀이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미토콘드리아는 리보솜을 가지고 있어요. 자체적인 리보솜을 가지고 있어. 그럼 자체적인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스스로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스스로 물질을 합성할 수 있다는 얘기야. 스스로 물질을 합성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또 서프라이즈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서프라이즈가 등장하는데 그 서프라이즈가 바로 뭐냐면 여기 리보솜 있죠? 이 리보솜의 층간계수가 얼마일까? 저번에 층간계수 배웠죠? 층간계수가 얘는 70S야. 무슨 얘기야? 신액세포. 아니, 원액세포야. 그러니까 얘는 리보솜을 가지고 있는데 원액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DNA를 가지고 있는데 이 DNA가 원액세포의 DNA하고 똑같아요. 원액세포, 세균의 DNA하고 똑같아요. 선생님, 진핵세포의 DNA하고 원핵세포의 DNA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원핵세포의 DNA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특징만 몇 가지만 간단히 언급한다면 얘는 생긴 모양이 고리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슬형이 아니라 쭉 체인탑으로 된 것이 아니라 고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히스톤 단백질이 없어요. 히스톤 단백질이 없어요. 이게 원핵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의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인데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 있는 DNA가 바로 원핵세포의 DNA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야? 아주 먼 옛날에는 미토콘드리아가 하나의 그 다른 생명체. 그렇죠. 원핵세포였다는 얘기야. 세균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세포 속이 안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 이걸 세포의 공생소리라고 부르는데 이따 다시 설명할 거야. 자, 미토콘드리아 요까지. 자, 그 다음 7번째. 와. 엽록체. 자, 엽록체야. 자, 엽록체는 뭐가 일어나는 장소지? 광합성. 그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야. 광합성의 장소고요. 그럼 얘는 동물세포에 있어? 식물세포에 있어? 얘 동물세포에 있어? 식물세포에 있어? 얘는 식물세포에만 존재합니다. 얘는 동물세포는 없어요. 식물세포에만 존재합니다. 자, 얘 생긴 모양을 한번 보자.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생겼어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나대지 마시고요. 자, 이거 명칭 한번 보면 얘 바깥에 있는 막을 무슨 막이라 부를까? 외막. 안쪽에 있는 막을 내막이라 불러요. 내막. 그 다음에 동글동글한 거 구슬 같은 거 박혀 있죠? 요걸 그냥 이름만 기억하자. 요거를 틸라코이드라 불러요. 틸라코이드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 다른 쪽을 스트로마라 불러요.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뭐 더 이상 깊이 들어가봤자 더 복잡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 엽록체 갖는 특징이 있는데 놀라지 마라. 준서, 놀라지 마. 이제 미리 놀라네. 이 엽록체 갖고 있는 특징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야. 그러면 엽록체도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똑같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서프라이즈죠. 그렇죠? 무슨 뜻이야? 엽록체도 아주 먼 옛날에 뭐였다? 생명체였다는 얘기야. 독립적인 무슨 생명체? 원핵세포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long time ago 참 영어를 썼네. 못 알아듣겠구나. 아주 먼 옛날에는 얘네가 하나의 원핵세포였고요. 얘도 하나의
원의 세포였단 얘기야. 그쵸? 총 유추할 수 있겠지. 유추할 수 있겠지. 그쵸? 그러면 주제를 좀 바꿔서 세포 내 공생서 먼저 들어갈까? 세포 내 공생서 좀 있다가. 자, 그럼 마저 다 끝내자.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중심립이 남았어. 8번째. 자, 중심립인데, 자, 중심립 깊이 들어가지 말자. 중심립은 파이프로 돼 있어요. 그 파이프를 미세소관이라 불러요. 미세소관이라 부르는데, 선생님, 미세소관이고 기억해야 돼요? 몰라도 좋아. 근데 이건 기억하셔야 돼. 중심립이 뭐 하는데요? 중심립은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 얘는 방추사를 만들어요. 방추사가 뭐예요? 이러면 이제 멱살 잡히는 거고요. 그렇죠?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끌려갑니다. 방추사 모르면 경찰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예. 방추사를 형성하고요. 모르는 눈치인데? 왜 신고돼요? 그렇죠. 양쪽에 끌고 가는 실이야. 그러니까 경관이 이렇게 서 있으면 뒤에서 실이 이렇게 와요. 와서 턱부터. 이리 와 하면서 땡겨요. 이렇게. 쭉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 실이 바로 뭐야? 방추사야. 모르면 잡혀가요. 그 방추사가 어디서 나와? 중심립에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능해요. 얘는 선모, 편모를 만들어요. 선모, 편모를 만드는데 선모, 편모가 뭐야? 운동기관이야. 그러니까 집신벌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작은 솜털들이 막 나 있고요. 요 작은 솜털들이 막 움직여서 얘가 이렇게 막 움직인단 말이야. 그렇지? 이런 걸 바로 뭐라 불러? 선모라 불러요. 그 다음에 정자 같은 거는 정자 핵이 있고 여기 꼬리가 있고 꼬리가 막 움직이면서 얘가 앞으로 뛰어간단 말이야. 이걸 뭐라 불러? 편모라 불러요. 그러니까 선모, 편모를 만드는데 선모, 편모가 바로 운동기관이야. 이런 운동기관을 만드는 거 누가 한다? 중심립이 한다. 오케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리소좀 9번. 자, 리소좀인데 착실하게 수업을 잘 들은 친구는 리소좀 한 번 정도 들어봤어요. 경관이 들어봤나? 여기서 들어봤어요? 너가 공부해야지 노트가 공부하면 안 되죠. 네가 영재 구해야지 노트를 영재 구분할 거야? 자, 그럼 한번 뒤에는 그 강형한테 한번 물어보자. 강형, 리소좀 어디서 들어봤지? 예, 정지화면이고요. 지우. 예, 들어봤겠죠, 당연히. 뭐를요? 리소좀이요? 예. 리소좀 어디서 들어봤어? 주호, 리소좀 어디서 들어봤어? 잘 들어. 자,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너한테 물어봤잖아. 저한테요? 그러셨어요? 예. 자, 요 리소좀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해요. 그래서 세포 안에 부서진 세포 소기관이나 이런 거 있으면 걔를 전부 다 분해시켜서 다 재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는 효소를 분비하는데 그 효소를 가수 분해 효소라 불러요. 그러니까 얘는 가수 분해 효소를 분비해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해. 자, 어디서 들어봤을까? 백혈구가 대표이에요. 이 백혈구가 나쁜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잡아먹어버리지. 바로 백혈구에 식균작용할 때 백혈구가 식균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백혈구는 다른 세포와 달리 리소좀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는 거죠. 잡아먹은 다음에 그걸 분해시켜버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올챙이 꼬리가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예전에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 뱃속의 태아 시절에는 손가락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 붙어 있다 그랬지. 벙어리 장갑처럼. 근데 리소좀이 작용해서 요 사이를 다 분해시켜 주니까 어떻게 될까? 손가락이 쫙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안 벌어지면 개구리 물갈퀴처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째 한번 보자. 자, 10번째. 자, 리소좀 했고, 그 다음 다 됐고, 그 다음에 액포라고 하는 거 보자. 액포. 자, 액포는 주로 식물세포에 존재해요. 얘는 주로 식물세포에 존재하는데, 그럼 동물세포는 없냐? 아니요.
저희 식물세포에서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식물세포에서 주로 발견되는 세포 소견인데, 이 액포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물주머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 같은 경우는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요. 그렇죠? 물이 너무 많으면 또 배설하고요. 근데 식물은 그런 배설기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포질 안에 물이 너무 많아. 물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세포질의 농도가 너무 높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세포질의 삼탑이 너무 높아. 그럼 어떻게 할까? 물을 밖으로 내보내요. 이 액포가 물을 저장하고 있다. 물을 밖으로 내보내. 여기 주변에 물이 너무 많아. 삼탑이 너무 낮아. 그럼 어떻게 할까? 다시 물을 다시 빨아당겨서 액포 속에다 저장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물을 먹지만 식물은 필요할 때 물을 먹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물을 최대한 많이 저장하는 거야. 어디다가? 액포 속에다가 물을 저장하는 거야. 그리고 필요할 때 어떻게 될까? 조금씩 뺏는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액포라고 하는 건 식물 세포에 주로 존재하는 거고, 얘는 세포 내 삼투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삼투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돼요. 삼투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결과적으로 물의 양을 조절한다는 얘기야.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달리 필요할 때 물을 먹고 뭐 배설하고 할 수 없으니까 필요할 때 물이 많이 있을 때 물을 최대한 많이 흡수한 다음에 액포 속에 가득 저장해. 그다음에 필요할 때 조금씩 내보내면서 생명활동을 이어간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 액포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근데 어린 세포 같은 경우는 이 액포가 되게 조그매요. 근데 나이 든 세포일수록 어떻게 될까? 점점 커져. 왜 점점 커지냐면, 이 아까 식물세포는 배설기관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가 노폐물을 저장해요. 노폐물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폐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이 노폐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액포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세포에 비해서 나이 든 세포는 액포가 커요. 그렇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 그다음에 우리가 준서야, 사과를 먹으면 무슨 맛이 나? 그럼 배를 먹으면? 아니 짠맛이 나죠. 뭐? 사과는 배를 한 입 베어 먹으면 짠맛이 나죠. 자, 됐어. 예. 나대지 마시고요. 피의 짠맛.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복숭아는 어떤 맛이 나요? 복숭아 맛있는 맛. 복숭아. 자, 그렇죠. 복숭아는 복숭아 맛이 나고 사과는 사과 맛이 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과일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그 과즙 있죠. 과즙이 어디 들어있냐면 액포 속에 저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을 먹는다 할 때 그 과즙 있죠. 그 과즙은 바로 이 액포 속에 저장된 액체입니다. 노폐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식물이 동물하고 다르니까 액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세포벽 한번 보자. 자, 세포벽. 자, 세포벽은 요 맨 바깥에 있는 것이 세포벽이야. 세포막하고 세포벽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세포벽은 오로지 식물세포에만 존재해요. 동물세포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세포벽을 갖고 있는 것은 식물도 갖고 있고 세균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도 갖고 있어요. 세포벽이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동물한테는 세포벽이 없어요. 근데 성분이 좀 달라. 요 식물 같은 경우는 그 세포벽의 성분이 셀룰로스로 돼 있어요. 셀룰로스로 돼 있고 세균의 세포벽은 뭘로 되는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나? 힌트? 펩틴이라고 할 거야. 펩티드 효소 이름이고요. 펩타이드? 펩티도 처음 듣나? 펩티도 펩티도글리칸. 펩티도글리칸이 뭐예요?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하고 당이 결합된 그런 혼합물이에요. 펩티도글리칸이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도 세포벽을 갖고 있는데 이 곰팡이의 세포벽은 키틴이라는 성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동물 제외한 나머지 세포들은 전부 다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것은 식물 세포에 대해서 이제 주로 공부를 할 거란 말이야. 이 세포벽은요, 세포의 모양 유지를 담당해요.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요. 우리 동물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없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내 몸에 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쓰러져 버릴 거야. 그렇지? 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내 몸에 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똑바로 서 있단 말이야. 식물은 단단한 뼈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포벽이 여기는 세포벽이 아주 단단해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벽돌 쌓는 것처럼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거겠지. 그렇죠? 예, 세포 모양을 유지하고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도 해요. 그 다음에 이 세포벽은 전투가성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전투가성. 자, 전투가성이 무슨 뜻이야? 전투가성. 주호, 전투가성이 뭐야? 싸움 잘하는 거야? 모두 통화한다? 그렇죠. 전이 뭐야? 올이야. 투가는 뭐야? 다 통과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몽땅 다 통과돼. 얘는 다 한 투가성막이지. 세포막은. 그러니까 원 통과시키고 통과 안 시키고 조절할 수 있는데 얘는 몽땅 다 통과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물질 출입에 관여할까 안 할까? 안 해요. 몽땅 다 통과시키니까 물질 출입에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세포의 모양 유지와 모양을 보호하는 역할만 한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됐죠? 그럼 세포 소견을 다 설명을 했어. 자, 그러면 이 세포 소견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다 머리가 이해될 거고, 그 다음에 분류를 몇 가지 해봅시다. 자, 분류해본다면, 이 세포 소견 중에 오로지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동물 세포는 없어요. 식물 세포에만 존재해요.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엽록체. 그렇지. 엽록체가 있고요. 엽록체가 있고, 세포벽. 또, 근데 곰팡이한테도 있잖아요. 또, 동물, 식물 비교했을 때. 그 다음, 액포. 요 세 가지 기억해야 돼. 자, 오로지 식물 세포만 있어요. 엽록체, 세포벽, 액포.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세포 속에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원형질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원형질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후형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형질, 후형질. 과학 공부할 때 한문 미리 배우는 굉장히 유리해요. 원형질은 뭐냐면 원래 생긴 세포 소견이야. 후형질은 뭔 뜻이야? 나중에 생긴 거. 그래서 원형질은 여기 있는 거 세포 속에 웬만하면 다 원형질이야. 그러니까 후형질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자, 후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생성된 다음에 나중에 생긴 것을 바로 후형질이라고 불러요. 후형질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세포벽이 후형질이에요. 왜 세포벽이 후형질입니까? 세포 분열할 때 잘 보면 식물 세포가 분열할 때는 동물 세포가 분열할 때는 원형질 함입으로 나눠지는데 식물 세포가 분열할 때 어떻게 돼? 중간에 뭐가 생겨? 세포판이 생기지. 그 세포판이 발전해서 뭐가 되는 거야? 세포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세포벽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후형질이야. 그 다음에 액포는 어린 세포는 액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액포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기억하자. 세포가 생성된 후에 나중에 생기는 세포 속에 한 두 개, 세포벽 앤드 액포.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세포벽 앤드 액포. 오케이? 정관, 오케이?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세포 소견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쭉 설명을 했고, 자,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한번 맞짱 띄워보자.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한번 다시 비교해보자.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운 세포 소기화는 원핵세포야, 진핵세포야? 주호, 원핵세포야, 진핵세포야?
윤석,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 원핵 세포야, 진핵 세포야? 뭐야 지금? 진핵 세포야. 그렇죠? 진핵 세포에 대해서 공부한 거야. 그렇죠? 자, 보자.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가 있는데 저번에 경관이 저번에 수업 안 들어가서 이게 저번에 한번 몇 번 빠진 게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렇죠? 적응은 되게 힘들지. 그렇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먼저 자, 진핵 세포 한번 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진핵 세포 한번 보자. 자, 진핵 세포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어요. 얘는 진짜 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된 핵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는 핵막을 가지고 있어요. 핵막을 가지고 있고요. 핵막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핵과 세포질의 구분이 있어요. 어디가 핵이고 어디가 세포질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막구조 기관이 존재해요. 막구조 기관. 막구조 기관이 뭐야? 막으로 둘러싸인 기관들. 그러니까 뭐야? 소포체, 이소점, 골지체, 액포,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런 것들이 바로 막구조 기관이야. 이런 것들이 존재해. 세포 소기관이 존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DNA가 존재하는데 요 DNA 있죠. 요 DNA가 사슬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DNA처럼 사슬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NA에다가 히스톤 단백질이 결합된 이런 형태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얘는 히스톤 단백질이 존재해. 얘는 이렇게 진핵세포야. 원핵세포는요. 자,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어요. 핵막이 없어. 그러니까 핵과 세포질의 구분이 있을까 없을까? 세포질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 보면 그냥 세포만 그냥 세포 그거만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텅텅 비었어. 근데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딱 두 가지는 있어요. 얘가 막구조기에는 없어요. 막구조기에는 없어요.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에서 주로 물질 대사가 진행되는데 원핵 세포는 그럼 막구조기이 없으면 물질 대사 어떻게 해요? 물질 대사가 어디에서 일어난다? 아까 설명했지? 세포막. 세포막. 그래서 얘는 세포막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세포막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세포막이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효소가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야. 원핵세포의 세포막에는요. 그 다음에 이 원핵세포를 현미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 just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리보솜하고요. 그 다음에 DNA. 이 두 가지만 볼 수 있어. 원핵세포에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다? 두 가지만 볼 수 있다. 나머지 세포 소기와는 없다. DNA하고 리보솜만 볼 수 있는데 이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인데 이 리보솜의 크기가 좀 작아요. 얘는 크기가 침강 계수가 얼마일까? 70S. 사이즈가 좀 작아. 사이즈가. 어머. 여기 봐봐. 미토콘드리아 속에 있는 리보솜도 침강계수가 70S고 엽록체 속에 있는 리보솜도 침강계수가 70S인데 놀랍게도 서프라이즈, 판타스틱, 어썸, 그 다음에 드라마틱, 인크레더블하게 드라마틱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핵세포의 리보솜의 침강계수도 70S야.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이면 지금 준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눈이 지금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지금 지우 있죠? 예, 지우 배터리 나갔습니다.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침강계수 70S야. 자, 그 다음에 DNA 한번 보자. DNA는 얘는 고리형으로 생겼어요. 얘는 사슬형이잖아. 얘는 뭘로 생겼어? 고리형으로 생겼어.